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최근 미국 은행들의 파산 이슈가 전 세계를 들썩이게 했죠. 그와 별개로 비트코인은 오늘도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왜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는 크립토와 관련된 어떤 움직임들이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최근 상황을 보면 미국 기관들의 보고 체계가 무너진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물론 실버게이트를 포함한 몇몇 은행들의 크립토 쪽 이슈가 은행 부실화에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 실버게이트는 FTX 사태로 인해서 수조 원의 피해를 보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은행 부실화가 도미노처럼 퍼지는 이런 상황은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시뮬레이션 부족에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이번에 파산한 SVB,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의 경우는 FED, 연준도 여기에 대한 예상을 전혀 하지 못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결국 이번 사태는 은행과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충분한 대책과 대비를 하지 못한 쌍방과실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태로 안 좋은 여론이 생기는 걸 막기 위해서 나쁜 놈 한 놈을 정해서 욕바지로 만들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타겟을 만들어서 공격을 할 때는 있어 보이는 무언가를 갖다 붙이죠. 이번에는 무기로 사용하는 게 도드 프랭크 법안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드 프랭크 법안 제작에 참여한 사람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 왜들 난리야? 라고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사태는 정부가 강력하게 크립토에 선을 긋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시그니처 은행이 압류되는 상황에서 내가 참여한 법안, 도드 프랭크 법안을 도대체 왜 인용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냥 크립토 쪽에 대한 배척을 정책으로 미는 거야 그렇다 쳐도 더 최악인 것은 우리가 창안했던 도드 프랭크 법안을 의도와 다르게 그냥 정부의 안티 크립토 정책을 위한 홍보용 법안으로 오용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런 소리를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정원에서 마티즈를 태워줬을지도 모르죠. 특히 이번 은행 파산과 관련해서 연준은 의도와 다르게 구제 자금을 뿌려야만 합니다. 그 돈들이 크립토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하도록 밑작업도 함께 하고 있어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높은 금리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죠. 그로 인한 사이드 이펙트로 은행이 무너지자 다시 돈을 뿌려야 하는 상황인 겁니다. 지금 복수의 출처로 이 밑작업에 대한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시그니처 뱅크를 인수하는 은행은 코인 쪽 사업에 완전히 손을 떼라는 사인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다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 생각을 해보면 시그니처 뱅크는 코인 쪽의 돈을 아주 달달하게 빨고 있었어요. 9월달 예금액의 4분의 1이 코인 섹터에서 들어왔을 정도니까요. 시그니처 뱅크 은행 파산이 코인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그나마 덜했던 이유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보증해주는 한도와 상관없이 일단 고객 예금 자체는 모두 정부가 보장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정부의 기조는 크립토 쪽에 돈이 가는 것을 완전히 막고 싶어 합니다. 그럼 시장도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그대로 따라가주면 정부 입장에서도 참 편하겠지만 사실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걸 강제로 막으려면 리스트에 있는 7개의 은행도 전부 막아야 합니다. 참고로 이 리스트에 있는 은행들은 중소형 코인 회사들이 사용하는 은행들이고 덩치가 큰 크립토 회사 및 VC들이 사용하는 JP모건이나 BNY 멜론은행의 창구도 모두 막아야 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말이죠. 그리고 사실 이것보다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미국의 정부기관들은 지금 코인으로 돈이 흘러가는 것을 막고 싶을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가설입니다. 첫 번째, 경기 둔화도 왔고 은행들이 박살나는 꼴을 보니 어쩔 수 없이 연준은 지금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두 번째, 크립토 핑계도 한두 번이지 은행이 3개나 무너지면서 더 이상 크립토 때문이다 라고 하기가 어렵죠. 세 번째, 이 돈들이 주식으로 가기에도 기업들의 매출 둔화는 확정이기 때문에 당장은 애매한 상황입니다. 네 번째, 채권도 이제 슬슬 매력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다섯 번째, 은행 줄도산을 막는 과정에서 현금 흐름의 양과 속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곳은 어딜까요?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놔두면 버블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2009년 1월 3일은 비트코인이 탄생한 날입니다. 그때 타임즈 일면을 보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다를까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외식 비용 5유로부터 고든 램지가 픽한 4개의 레스토랑을 포함한 고급 레스토랑은 15유로부터 라고 이렇게 나왔던 게 2023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가격들이 5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대한 공습은 2023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바뀌었죠.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해서 영국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총리가 2번째 구제금융을 시사했는데 2023년 지금은 DJ 파월로 인물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뉴스에서 몇 가지 단어만 바꾸면 현재 상황과 다른 게 전혀 없죠. 그러고 보니 정부가 하지 말라는 걸 해야 돈을 번다 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을 잡으려고 각종 규제로 공을 들였던 시기도 있었는데 유동성이 늘어나니까 현금 가치 하락에 힘입어 투자 자산에 뛰어드는 사람들을 결국 막지 못했죠. 유동성이 늘어날 때는 저금리 정책으로 대출도 쉽고 이율도 저렴하니까요. 지금은 반대로 떨어지는 부동산을 유지하려고 각종 대출 리미트도 풀어주는데 오히려 사람들이 들어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비추어 볼 때 미국은 과연 코인의 입출금 창구가 되는 것을 어디까지 정교하게 방해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틀 전 미국 하원 의원 톰 에머가 FDIC에 공개 서신을 보냈었죠. 그리고 오늘 FDIC가 로이터 보도를 공식 부인을 했습니다. 사실무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코인 쪽에 더 좋은 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게 맞죠. 은행 파산 이슈 직후에는 크립토 시장이 잠시 부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습니다. USDC 디pegging 이슈도 발생하고 공포가 아주 가득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은행보다 크립토가 낫다라는 여론이 생기면서 신규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준은 은행을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풀어야 하는데 가설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으로 돈이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은행도 믿기 어렵고 채권도 시들하고 크립토에 돈이 쏟아질 환경이 너무 제대로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 수혜를 주식이 아닌 크립토가 받지 않게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정부 정책대로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는 이미 겪어봤죠. 다시 한번 크립토 시장에 훈풍이 불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누구보다 빠르게 새로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